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마셜 플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세계 대전으로 유럽이 망가지니까 미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키는 게 우리의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달러를 찍어서 이제 유럽을 부흥시켰어요. 그리고 1970년대 와서는 냉전이었잖아요. 베트남 쪽으로 이제 공산 세력이 확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도 이제 일으켰던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많이 쓰니까 그럼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달러가 결국은 금의 어떤 보관 증서였는데 금이 많이 유출되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. 닉슨은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달러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를 더 찍고 싶으면 그럼 금본위제를 없애야 되잖아요. 끊어야 되잖아요. 고리를. 금본위제를 이제 안 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많이 발행되고 페트로달러가 된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법정화폐의 신뢰도는 미국의 어떤 GDP하고 군사력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미국의 국가의 신뢰도가 바탕이 되는 건 맞기는 한데 은행은 무조건 담보물을 원해요. 그러니까 100억짜리 집을 담보로 하면 70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은행은 담보가 있으면 안 빌려줄 이유가 없죠. 미국의 담보는 석유였던 거예요. 근본이 사슬 끊고 나니까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. 미국 가서. 너 금을 안 바꿔줄 텐데 뭘로 바꿔주는 거야? 야, 우리의 국가에 신용이 있잖아. 그건 웃긴 얘기죠.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. 야, 그건 네 생각이지. 담보물이 뭐야? 그러니까 그 닉슨 행정부가 헨리 키친저라는 이제 국무장관이 주도가 돼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야, 그러면 금으로 못 바꿔주면 블랙금으로 바꿔주자. 그러면 앞으로는 이 채권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석유로 바꿔줄 거야. 그게 그래서 석유가 담보가 된 거거든요. 그런 자산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이 온 거예요. 이것도 결국은 그 원자재와 화폐 간의 결합이죠. 앞으로는 AI 시대가 됐으니까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기축통화가 구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. 새로운 원자재와 연동된 기축통화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거를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나요? 그 당시에? 아니면은 상상도 못했던 전개다. 그거는 사실은 상상 못했던 전개죠.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줄곧 화폐의 근원 자산은 금이었으니까.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.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. 금을 복제하자. 금을 복제하자는 생각을 한 다음에 금의 근본적인 속성을 생각한 거예요. 인간은 왜 금을 금이라고 생각하는가? 그거는 이제 불변성하고 기본적으로 희소성이죠. 두 가지 근본적인 속성이 있고 이 근본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. 일단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바탕이 되고 그 속성을 인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. 이게 이제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건데 금은 기본적으로 희소하고 불변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 인간들이 그걸 신뢰하게 된 거죠. 그러면 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과 인간이 그걸 신뢰하는 관계가 복합돼서 금이 된 거거든요.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. 금이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물성이 아니라 속성이다. 변하지 않고 희소한 무엇인가를 만들면 인간이 그걸 신뢰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낸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는 않았잖아요. 그 흐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기본적인 자질이 일단 있어야겠죠.